안녕하세요. 윤리 알려주는 여자 김혜영 강사입니다. 여러분들, 개인의 윤리성은 개인이 속한 조직과 사회의 윤리성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없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사건을 짚어보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볼게요. 얼마 전 우리나라 굴지의 유업회사 N사의 회장이 결국은 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최근 불거진 불가리스 사태가 직접적 원인이었죠. 요는 불가리스가 코로나 항바이러스 식품이라고 한 심포지움에서 발표하면서 촉발되었습니다. 그런데 질병관리청에서는 인체 대상이 아닌 단순 세포 실험이었기에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N사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그 결과 영업정지 2개월이라는 행정처분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N사의 회장이 회장직에서 물러나게 된 배경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작년 맘카페를 중심으로 경쟁사인 M사의 우유에서 쇠맛이 난다는 댓글이 달리게 되고 조사 결과 N사에서 고용한 광고사에서 조직적으로 비방 댓글을 작성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N사의 회장은 경찰 조사를 받기에 이르고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제가 주목한 부분은 비방 댓글, 이른바 댓글 조작 혐의가 아니라 이 사건에 대처하는 N사의 자세였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N사는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게 되는데요. 제가 전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5월 6일 언론사 보도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말씀드립니다. 온라인상 과열된 홍보 경쟁 상황에 실무자가 온라인 홍보 대행사와 업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매일 상하 유기농 목장이 원전 4km 근처에 위치해 있다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논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당사자는 1년여간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왔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당 건에 대해 고객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자, N사의 사과문을 들어보신 느낌은 어떠신가요? 많은 네티즌들은 사과 없는 사과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왜일까요? 우선 잘못된 점의 원인을 홍보 실무자 개인의 비윤리성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말은 맞는 말일까요? 라인홀드 니버는 그에 져서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에서 개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도덕성은 사회 집단에서는 발휘되기 어렵다라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엄청 도덕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속한 사회 집단의 그 도덕 수준을 넘어서는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할 수 없다는 의미예요. 이는 사회 안에서의 책임 분산과 집단 이익 실현 등이라는 목적도 작용을 했겠지만 개인의 도덕성 수준이 사회 집단의 도덕적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그 조직적인 한계 때문에 결과적으로 비도덕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런 라인홀드 니버의 주장에 따르자면 N사에 소속된 홍보 담당 실무자는 개인의 윤리성이 아무리 높더라도 조직 내 윤리성을 넘어서지 못한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죠. 반대로 개인의 윤리성이 아무리 낮아도 조직 내의 윤리성 수준만큼 끌어올린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게 조직 문화이고 조직 내 의사결정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담당자 개인의 윤리적 일탈 행위로 치부하기는 어렵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것도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일인데 혼자 자의적으로 결정하고 실행했다? 선뜻 용납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사과 없는 사과문이라는 비난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조직에 속한 개인의 비윤리적 행동을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치부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소극적인 시각으로는 반복되는 비윤리적 행위를 영원히 해결해낼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일단 조직 측면에서는 비윤리적 이슈가 발생했을 때 개인의 도덕성에만 의존하지 말고 조직 내 시스템에 오류가 있지는 않은지, 원칙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즉, 비윤리적 이슈를 조직 내의 문제로 바라보고 해결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의미이죠. 두 번째로는 사회 측면에서는요, 사회 제도가 촘촘히 기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도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측면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소비자들의 감시와 견제입니다. 어떤 사회 단체의 견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소비자 주권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CCTV를 가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을 1인 미디어 시대라고들 많이들 하죠. 누구나 핸드폰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방송을 송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누구나 의지만 있다면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시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 모두 1인 방송가가 되자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의 감시 시스템을 가동해서 보다 적극적인 소비를 하자는 겁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모두 CCTV가 되어 견제하고 대비한다면 우리 모두는 감시자가 아니라 기업과 사회 그리고 소비자인 우리 모두를 위한 파수꾼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는 보다 안전하고 좀 건강해지겠죠. 이게 바로 성숙한 좋은 어른들의 참된 자세라고 단언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이 영상이 좋은 어른인 당신의 일상에 도움이 되었나요? 행복한 우리의 일상을 위한 생활밀착형 윤리 수업.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